KBS 1라디오 오늘 이번엔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근황 정치 활동 어떻게 펼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뭐 지금 좀 관망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 열심히 쓰고 있어요. 제가 책을 이제 지난 가을부터 쓰기 시작한 게 있는데 이제 다 써서 1월 10일, 1월 초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1월 8일에서 10일 정도. 그래서 북콘서트를 1월 10일 날은 서울, 그리고 1월 8일 부산, 1월 9일 창원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아직은 이제 워밍업하는 단계시네요. 아니 뭐 워밍업 글쎄 하여튼 뭐 그냥 제가 그동안에 정치하면서 누구 편인지를 묻지 말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어떤 게 진실인지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하자 이런 얘기 계속 해왔는데 그 관점에서 뭐 쭉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제 생각과 또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나중에 책 나오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많이 좀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하고는 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했으니까 의원님하고는 순서를 네. 신당 창당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27일 내일이 이준석 전 대표가 밝힌 탈당 시한입니다. 네. 이 전 대표 탈당과 신당 창당 그대로 이제 밀고 갈 것으로 보세요. 뭐 안 하기는 좀 뭐하죠. 근데 일단 뭐 탈당은 하겠죠. 제 생각에는. 그죠? 네. 예. 근데 뭐 신당이라는 그거는 이제 창당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아직까지 뭐 신당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은 걸로 봐서 그냥 탈당만 하지 않을까. 예. 일단은. 네. 그렇게 뭐 보시는 아무것도 거죠? 안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 아무래도 그동안에 보면 행보 자체가 어떤 굉장히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좀 혼동스러운 그런 행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탈당을 하냐 진짜 이런 얘기들도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사실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탈당이니 신당 창당이니 이 수순으로 갈 때 네. 누가 함께 할까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네. 이른바 이제 천하용인 가운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이제 당에 남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걸리는 부분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저도 토콘서트도 2번인가 같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을 막 하고 또 국민의힘에 저 같으면 이제 지금 이런 상태라면 내가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런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거 하고 그래서 뭐 극단적인 경우 탈당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신당을 창당하는 건 또 다른 스텝이거든요. 그래서 신당을 창당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아닌가 봐 이러면서 다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당을 창당을 하면 그 길로 굉장히 강력하게 가야 되고 또 신당이라는 것이 그냥 신당이면 아무나 다 되는 거냐. 그래도 3당이라는 게 2당이 싫으니까 그냥 신당만 나오면 다 지지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제3세력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은 뭐냐. 2당보다 더 정의롭고 더 나은 당이 나오면 지지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그동안에 제3지대나 제3세력론 이런 것들을 지켜봐왔지만 상당히 이제 저 자신도 그렇고 지금으로서는 많이 실망스러운 상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양당제에서 내가 그럼 창당할 거야 하고 딱 나서기에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마음은 있어도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자기의 정치 행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네. 그래서 같은 당을 한다. 당을 같이 창당한다. 이것은 매우 깊은 신뢰가 없이는 좀 어렵죠.
이현재 의원님도 그런 상황이시네요. 네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어떤 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선이라든가 또, 이렇게 가야 된다, 신당. 근데 그것을 새로, 예를 들어서 큰 정당, 기존의 양당 중에 하나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벤처를 한다. 그런데 벤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끈끈한 신뢰관계가 없거나 혹은 또 이 벤처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서로 일치하는 합의되는 의기투합하는 게 없다면 그냥 적당히 할 수는 없는 거죠. 벤처를 할 때는. 그것은 굉장히 단단하게 시작이 돼야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뭐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야. 조금 안 맞아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신당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누구 어떻게 같이 할 거니 이건 매우 신중하게 판단들 하지 않겠냐. 자기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희망 이제 양향자 의원께서 최근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미래 우리나라 정치 희망으로 아주 높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뭐 당장 신당을 같이 한다는 건 아닌데 연대 가능성은 열어뒀어요. 근데 신당을 같이 하는 거하고 연대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또. 그렇죠. 연대라는 것은 목표가 큰 목표가 여러 목표 중에 하나라도 같은 게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죠? 그런데 신당을 함께 한다. 이것은 동지적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깊은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의기투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죠. 연대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년만 가지고도 연대할 수 있는 거고 선거연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게 아니라도 뭐 어떤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도 선거연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연대는 뭐 사실 또 그리고 노선이 조금 달라도 연대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일시적으로요. 그래서 좀 많이 다르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각에서는 약간 이론적인 얘기 같긴 해요. 저 현실적이지 않고 이준석 이낙연 연대 가능성 제기하기도 한데 그거는 더더욱 힘들 것 같아요. 전 현직 여야 대표 사이인데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사실은 연대한다고 또 다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연대를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 사람과 연대를 했을 때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시너지가 나는 연대라는 것은 상당한 어떤 그 공통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단지 그냥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연대를 했을 때 근데 지지층의 성향이 너무나 다르거나 이렇게 되면 그럼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신당들이 여러 신당들이 지금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야말로 제3의 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온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3당을 쳐다보려면 그 양당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도덕적이어야 된다. 한 수 위여야 된다. 기득권이 없는 대신에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양당보다 신뢰를 주지 못하고 양당보다 정직하지 못하고 양당보다 정의롭지 못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아마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어떤 너무나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잡탕으로 막 모이는 섞어치게.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 일시적으로 우리가 선거 연대는 할 수 있어도 너무나 섞어찌개가 되면 국민들이 신뢰가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 예전에 바른미래당의 실패 사례가 있잖아요. 저도 그 실패를 안에서 겪었고요. 물론 제가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그때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굉장히 많은 기대를 얻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안 좋게 끝났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더십. 저는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네. 그렇게 급조해서 리더십을 막 만들고 당을 만들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군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공법이다. 좀 더 이렇게 우직하고 강직하고 그래서 양당에 대한 신뢰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양당보다 좀 더 힘은 약하지만 믿을 만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용기도 있고. 신뢰가 중요하네요. 네, 저는 신뢰가 지금 정치권에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신뢰잖아요. 근데 그것을 3당, 그러니까 신당이 나왔을 때 그걸 기대를 하겠죠. 근데 양당보다 그 부분에서 뛰어나지 못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신뢰가 그때마다 떨어지거든요. 명분이 없게 되면. 그래서 지금 상황이 처음에 논의가 시작됐던 때에 비해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최근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이준석 신당 창당 추진에 대해서 이제 평가자라는 분들이 좀 있어요.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뉴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미천이 드러났다는 말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요. 신상이 나오면 사람이든 정당이든 새로운 게 나오면 반짝해요. 그래서 와 기대가 몰리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를 유지를 하는 게 매우 어렵잖아요. 대개는 실망을 하니까요. 근데 그 기대가 왜 실망을 하게 되냐면 이제 사람이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 때 제가 겪었던 건데 이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들이고 이 세력 저 세력 다 지지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나가는데 이것이 기준이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막 진행이 되다 보면 지켜보던 국민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신뢰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오래된 정당들은 그 신뢰가 무너지더라도 고정 지지층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신생 정당들은 그 고정 지지층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당 얘기가 나왔을 때 신당을 한다 안 한다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거기서 조금 마이너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신당의 노선, 신당이 어떤 사람들 을 같이 할 거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성향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제일 큰 것은 야당이냐 여당이냐인데 야당이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애매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 당을 내가 지지를 하는 게 나하고 생각이 같은 게 맞아? 이렇게 되면서 이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와 그러니까 굳건한 의지 그리고 좀 강직해야 된다. 예, 신당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고 자칫 너무 경솔하게 시작하다가는 오히려 안 아니면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또 기대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우려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게 그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내일 탈당 선언은 할 것 같다. 그걸 이제 안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신당 창당을 하는 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취임하는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아무래도 그 자기 입장에서의 통합 행보랄까요? 손을 잡고 뭐 원심력보다는 구심력 어떤 행위를 할 텐데. 그런 방안들이 좀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바라는 대로 잘 되려면 뭐 어떤 조건이 좀 갖춰져야 된다고 보세요? 그게 쉽지 않겠죠? 한동훈 장관도 지금 비대위원장 이제 시작하는데 그렇죠. 이게 딱 만난다 한들 만나서 딱 의기투합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면 괜히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무 성과 없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냥 뭐 무턱대고 만날까?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면 대선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총선이 아니라 사실 이번 총선은 대선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많이들 보기 때문에 대선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그렇다면 가는 길이 같은가라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총선 때까지의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걸 보고 국민들은 판단을 하고 표를 던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같이 할 사람이 여의치 않다는 거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는 이제 사실 야당이잖아요. 네. 야당인데 야당은 보통 총선을 앞두고
통합하거든요. 야당은. 왜냐하면 항상 선거는 총선은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중간평가에서 야성을 갖고 있는 여러 세력들이 되게 연합하는 구도로 항상 선거가 치러지죠. 그래서 네. 여야 구도가 딱 성립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서 야당 안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분당이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그것이 과연 야당 지지자들한테 어떤 어필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도 아니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 탈당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뭔가 하긴 하겠죠. 아까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뭔가를 했을 때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파괴력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 입장에서는 또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겠죠.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대선에 대한 염두라든지 여러 가지 구도를 또 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 당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민주당에서는 비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글쎄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낙연 전 대표나 이제 비명계 의원들 주장하는 게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 구성입니다. 이 대표가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없다고 봐요. 아니 설사 어떤 비대위나 어떤 선대위나 혹은 혁신이나 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하는 형태가 되기는 어렵겠죠. 오히려 지금은 조금 지나가고 좀 지난 다음에 한 1월 말 정도나 돼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통합비대를 간다라는 것은 이낙연 대표와 함께 뭔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전직 총리들이 좀 이제 뭔가 역할을 하려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요. 네. 김부겸, 정세균 이런 분들이. 이분들은 이재명 대표와는 그 별개로 또 만나면서도 이 두 분이 또 회동을 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이 회동할 가능성도 이제 제기되는 게 이분들이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당내 공천 갈등 이런 우려도 이제 제기한 걸로 보면은 같이 뭐 전 총리 3명이라 그럴까요? 이분 셋씩 같이 약간 공통된 메시지를 낼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세요. 아니 뭐 이제 그 총리 3분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존에 그러니까 친문으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문재인 정권 때 다 총리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 3분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문 세력들을 대변해서 어떤 발언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일정하게 선거 그 영향을 좀 미치겠죠. 총리 3분이 모여서 얘기를 하시면 다만 저는 뭐 김부겸 총리나 이렇게 정세균 총리 다들 그분들이 그러나 이제 민주당 지금 이낙연 총리하고는 좀 이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식의 정도나 그 차이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에 대한 생각, 뭐 탈당과 신당 이런 관련해서. 네. 네. 뭐 그 두 분은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군요. 네. 그 이제 그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 뭐 7, 8, 9 기술원도 나옵니다.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또 저 중장년과 이렇게 잘 이제 혼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 인적 쇄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이라는 게 사실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그전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다 젊은 그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력들은 이제 당을 떠나고 그러면서 다시 뭐 새로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네. 젊은 세력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 정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이가 젊다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세대 교체, 세력 교체라고 국민이 인식하지 않거든요. 네네. 세력이라는 것 또는 세대를 대변하는 어떤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손을 잡거나 융화가 됐을 때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이런 논의는 할 수 있겠죠. 한계가 있을 거고 어쨌든 이번 총선은 항상 총선은 어떤 정권의 중간 평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중간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결론적으로 평가를 받을 거냐. 그러면 이 중간 평가에서 악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그쪽으로 더 신경을 쓰는 게 그래서 이 대부분 이런 세대 교체는 대선 때 이슈죠. 대선 때 이슈. 그렇군요. 예. 아까 제가 앞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네. 네, 새 총선 출마 관련된 이 의원님 계획 또 앞으로 네. 정치활동 방향 짧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질문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이제 제 스스로를 민주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보수적 성향이 있지만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X세대거든요. 저도 70년대생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보수의 입장에서 이 국가가 이제 올바로 가는데 제가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다만 네. 이번 총선은 너무나 어지러워요.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양당의 어떤 상황 그리고 그 양당을 또 비판하면서 나오는 3세력에 대한 또 실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길게 보고 어떻든 이번 총선에서 아까 얘기한 그 민주보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그게 이제 시대적 흐름,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거나 또는 누구 편이냐 이런 것보다 대한민국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편가르기에서 너 누구 편이냐 묻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정의와 진실을 쫓는 그런 정치를 하는 어떤 그걸 또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데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제가 1월 아까 1월 10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출판 기념회인데요. 그때쯤 되면 저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네. 제 미래의 제 그 정치 입장 이걸 그때쯤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현주 전 고맙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한번 또 의원이었습니다.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